저의 베이스와 원천이 되는 거는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제일 핵심 키워드였던 것 같거든요. 제대로 쉬는 법 자체를 몰랐던 것 같아요. 감정을 오늘 하루 좋은 점에 초점을 맞춰서 하루를 갈무리 짓는 방향으로 챌린지를 해보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저희는 세상의 괴짜들의 모임 너드 컨테이너입니다. 오늘 모신 대표님은 조휘연 대표님이신데요. 우리 휘연 대표님께서는 라이프메티카라는 브랜드를 우리 런칭해서 작년부터 또 사업을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데 한번 휘연님 소개와 함께 우리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휘연님 소개 한번 부탁주세요. 죄송해요.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회복과 루틴에 조금 더 초점에 맞춰진 웰니스 테크를 하고 있는 IoT 회사이고요. 프로덕트로는 사실 카테고리는 뷰티 디바이스라고 그때 보여드렸던 것처럼 되어 있기는 한데 조금 독특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 뷰티 디바이스여서 컨텐츠랑 인터랙션을 이루면서 집에서도 홈케어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고, 다양한 데이터들이 초개인화된 데이터들이 컴바인돼서 이제 홈케어를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K 뷰티 테크 쪽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휘연님은 원래 어떤 일을 하셨던 분이길래 이런 또 사업이 좀 특수하잖아요. 사업직이 보다 보면 뭐 기술적인 부분도 잘 알아야지 될 것 같고, 그리고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 말고도 좀 더 포괄적으로 전반적인 모든 사업 운영에 필요한 지식 또한 필요할 텐데, 앞전엔 좀 어떤 일을 하시다 이렇게 일을 창업을 하게 되신 건지 궁금해요. 저는 한 10년 정도 전략기획이랑 IoT, 지금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기존의 인터넷 앱 이런 것과 이제 연결된 다른 디지털 그 기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기들과 커넥션 하면서 시스템 구조를 만드는 그런 기획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IT 전문가가 아니지만 IT 전문가 분들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근데 이해가 됐어요. 오, 됐어요? 네. 그럴 수 없을 건데? 좀 복잡하게 설명을. 되게 간단하게 그냥 내 바본가? 그냥 각각의 기기가 하나의 앱으로 모두 다 연결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걸 하셨다는 게 아닌가 봐요. 아니요. 유사한데, 소비자들이 사용 경험을 하면서 좀 더 편의성을 가져갈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기획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결국 그 앱이라고 해야 되나요? 프로그램에 대한 유저가 각 목적성, 타겟층에 맞는 가장 필요한 기획을 다 그 경험에 맞춰서 나눠놓고 그걸 기획하는 일을 하셨던 거네요. 네네. 근데 이제 또 좀 데이터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라는 저희가 통신하고 그거를 이제 또 읽는 부서들이 달라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 개발을 하기도 하고, 저희가 제안을 보통 많이 드리는 편이라 제안 부서는 항상 그 철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직장 생활을 12년 하셨다라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어떤 계기로 이제 물론 잘 이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었지만, 남겨주셨지만, 좀 어떤 큰 계기로 창업이라는 걸 하게 되셨는지 그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개인적인 이유랑 그리고 팀을 꾸렸던 방식에서 되게 자연스러웠던 것들이 있었는데, 일단 개인적인 동기라고 치면은 일단 10몇 년 동안 제가 이 회사 일만 했던 게 아니고 그 사이드 프로젝트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제나님은 중간에 한번 저희 그때 보시긴 했었지만, 근데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제가 갖고 있는 소명의식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일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많이 찾아서 그걸 사이드 프로젝트화 하면서 조직 밖에서의 다른 성취나 개인적인 그런 거를 찾는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이런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인정 욕구와 어떤 조직과 함께 성장을 조금 목표로, 저의 베이스와 원천이 되는 거는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제일 핵심 키워드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성장하지 못하는 조직에는 제가 굉장한 스트레스를 몸이 편해도 너무 받는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역할에 매몰된 채로 이제 제가 좀 없어졌던 경험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서 이게 어느 순간 여과가 안 되더라고요. 그 안에 감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과가 안 돼서 이런 것들의 번아웃이라고 하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지? 제대로 쉬는 법 자체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번아웃되고 소진돼서 아무것도 안 해야 쉰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능동적으로 쉼을 선택을 하냐 이런 거를 배워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심리 상담을 그래서 뭔가 한 챕터를 잘 덮어보려고 30대 한 초반 정도에 이제 가서 20대 때 치열하게 지낸 거랑 30대 초중반 때 했던 거를 좀 덮어보려고 가서 이제 한번 들어봐야지 이러고 가서 들어봤는데 저한테 너무 필요했던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정리가 좀 됐는데 버티는 게 아니고 잘 하루 단위로 잘 회복하면서 이제 자기 주체적인 삶을 가지고 그 이제 능동적 성격을 가지고 뭐 쉬거나 아니면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끌려가지 않는 삶을 좀 살고 싶어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살고 싶은 방향에 맞춰서 이런 일을 해보고 싶어서 선택을 했던 것도 있고 그때 이제 저희가 사이드 프로젝트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리테일사가 좀 주 고객이었는데 거기 안에 무수한 상품 정보들이 많고 거기서 고객은 한국 소비자들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착각을 하는데 사실 정보가 굉장히 불균형하거든요. 그런 정보에 대한 고지 의무를 사기업이 해야 되는 정보보다 이제 사기업들이 무서워하는 컴플라이언스 규제들이 되게 많아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표기만 해도 다 네. 들쭉날쭉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저게 다 이제 건강 인포메이션들이어서 거기에 대한 고지 서비스들을 저희가 이제 하다가 고객한테 조금 더 초개인화되고 접근성이 좋은 아이템으로 셀렉을 해서 기획을 다시 피벗해서 진행을 했던 거였고 그래서 사이드 프로젝트로 이제 저희가 PMF 보면서 막 진행을 하다가 저도 막혔던 구간들이 있었거든요. 저를 이렇게 좋게 봐주셨던 500글로벌의 디렉터님이 말씀 주셨을 때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말씀 쭉 듣는데 저도 막혔던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랑 또 이제 다른 한국만의 또 강점이 있는 그 카테고리 영역이 있어요. IT 강국이라고 하지만 실리콘밸리랑 독일 이런 데서에서의 한국은 테크니션이에요. 그래서 한국이 이제 리딩할 수 있는 분야 중에 제가 봤던 거는 뷰티. 그 웰니스라는 측면 안에서 먹는 거랑 사실 먹는 거, 뭐 바르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마인드풀리스한 거랑도 되게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건강에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버무려져서 조금 복합적인 형태긴 하지만 이게 다 단일화되어 있는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면은 컴바인해서 2세대의 형태의 조금 다른 서비스의 결을 만들어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원대한 꿈을 가지고. 네, 원대한 꿈. 근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쭉 얘기를 들어보다 보면 지금은 진짜 다들 웰니스 너무 필요하고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네. 뭐 웰니스를 찾고자 템플스테이 같은 것도 떠나고 이러는데 저는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해요. 가장 웰니스는 일상에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템플스테이를 가는 건 멀잖아요. 뭐 차라리 내가 서울에 사는 사람인데 서울 안에 있는 봉은사 같은 데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가격이 정말 만만치 않잖아요. 뭐 5만 원, 4만 원이면 저녁 한 끼 했겠거니 하는데 그게 아니라 10만 원 단위로 넘어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1박에 그렇게 된다거나 뭐 아니면 뭐 그 조금 장기 프로그램은 뭐 더 비싸다 보니 근데 지금 사실은 생각하셨던 것들에 기반해서 전 나왔던 이제 뭐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좀 미리 접하게 됐는데 휘연님의 제품과 브랜드를 좀 일상에 들어오기 참 좋은 그런 뷰티라는 카테고리 그리고 뷰티 디바이스라는 카테고리 그리고 또 커뮤니티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일상에 잘 어울리고 버무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2024년에도 시작을 했는데 네. 벌써 2024년에 시작하신 분이면 1년 좀 지난 거예요. 근데 커뮤니티가 꽤나 단단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대기업도 그 커뮤니티를 어떻게 하질 못하는데 그래서 그 커뮤니티는 어떻게 셋업을 하게 됐고 그리고 지금 2024년엔 어떤 목표를 세워서 그런 일들을 하셨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24년도에는 저희가 웰니스 디깅 클럽을 처음 운영을 했었을 때 그 모객이 조금 맨 처음에는 고민이 돼서 애플 연가를 통해서 같이 진행을 해봤던 게 있고 그때 이제 모객됐던 분들이 12 정도 멤버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 혼자 일단 캐파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한 수준의 딱 소규모 모임으로 시작을 했는데 모이셨던 모임들 중에서 다 똑같은 말씀하세요. 저희가 그 소개글을 보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왜 이 디깅 클럽을 선택을 하셨는지 여쭤보거든요. 그러면 건강한 라이프, 아프셨던 분들도 있고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 4가지 세션 동안 되게 다양한 형태로 접근을 해요. 그게 이제 정신적인 그런 마인드풀리스한 부분에서 감정에 대한 부분과 안에 이제 수반된 욕구를 찾아보는 워크숍들도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병리학적인 저희가 그 유전 분석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전 분석을 통해서 이제 나한테 맞는 식습관과 나한테 맞는 영양소와 내가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타고 태어난 결에 대한 어떤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뭐 쿠킹 클래스 같은 거나 먹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공부를 해보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불안과 우울이 어떻게 병이 되는지 그 병리학적인 해석을 깔고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챌린지 형태로 저희가 진행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우울증 환자들이 제일 많이 저 역시도 그랬지만 우울감이 깊어지면은 씻기도 어려워해요. 오히려 아니면 그게 감정적인 게 자기의 감정을 되게 잘 모르는 상태로 뭔가 더 많이 먹게 되거나 아니면 뭔가 자기 파괴적인 양식을 일삼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는 배운 적이 없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은 조금 잘 리딩해서 이런 문제를 좀 잘 개인이 풀어갈 수 있는지 공교육이나 학교에서 배워본 적도 없고 개인이 알아서 찾아서 감정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 구조예요. 그래서 버티는 삶에 대한 얘기들을 했던 건데 그 싱그러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맨 처음에 시작을 하고 거기서 어떻게 개인이 잘 회복할 수 있는 구조와 이런 시스템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테스트하면서 서로가 좀 북돋아주는 그런 모임들이 되게끔 이제 컬처를 만들고 챌린지 할 때마다 이제 다 인증을 하세요. 인증을 하고 감정을 오늘 하루 좋은 점에 초점을 맞춰서 하루를 갈무리 짓는 방향으로 챌린지를 해보기도 하고 그 사이에 이제 운동을 꼭 넣어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운동을 꼭 하고 인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거를 이제 꾸준히 자기와의 약속을 이제 깨지 않고 실천을 하면서 자기의 어떤 효능감과 자존감의 어떤 영역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걸 또 응원을 받는 팀이 있고 그 안에서 90일, 100일 동안 사실 매일 인증을 하기에는 저도 끌어가기 쉽지 않은데 어느 수준이 이제 또 친해지시니까 되게 열심히 하시고 어떤 멤버분이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항상 얘기할 때 건강한 시간을 점유하는 서비스가 되고 싶다. 이렇게 여러분의 어떤 24시간 안에 10분이라도 나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함께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를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덕분에 이제 자기한테 맞는 그 운동 방법이라든지 스트레스 해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그리고 이런 시간을 하루에 몇 분이라도 가질 수 있었던 그 시간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구나. 그 진정성 있게 조금 그 장문의 메시지로 개인분들이 보내주셨던 게 있어서 마음에 찐하게 남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에서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흥미로워 하시는 것 같고, 조금 재미없게 좀 뻔한 형태의 웰니스, 한국에서 웰니스는 요가 아니면 뭐 어떤 피트니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는 되게 다양한 결로 갈 수 있는 되게 종합적인 형태여서. 맞아요. 사실은 웬만한 소비재에도 다 그 웰니스 산업이 해외에는 많이 이미 이제 그 카테고리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를 돌아보는 거에 대한 그런 정서적인 거나 감정적인 것도 웰니스에 많은 연관성을 갖고 있는데, 대부분 한국의 경우는 아직은 그게 맞아요. 그렇게 이제 신체 활동에 대해서나 음식 정도? 근데 음식도 심지어 그게 엄청 작아요, 웰니스가. 네, 그래서 파이가 작아서 예를 들어서 좀 더, 그러니까 그냥 비건 아니야? 맞아. 이렇게 맞아. 생각을 하시는데 또 그렇지는 않다 보니까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을 사실 하시는 분이 많았을 건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노출이 되지 못해서 아마 필요는 느꼈지만 찾지 못하던 서비스였지 않았을까. 근데 그걸 또 만들어주셨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다양하게 이제 그런 정신건강학적으로도 네네.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생겨서 처음엔 낯설어 했을지는 몰라도 정말 단단하게 정말 여기 말고는 없으니까 좀 차별성이 있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웰니스라는 개념을 지금 듣고 좀 이해를 했어요, 사실. 저는 웰니스라는 개념이 사실 그렇게 와닿지도 않았었고, 돌본다기보다는 버티면 해낼 수 있다, 약간 이런 마인드가 저는 강했고, 저는 오히려 약간 그런 편인데, 이걸 듣고, 그런 부분도 있구나라는 걸 좀 알았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더 저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 게, 저희 부모님 세대죠. 맞아요. 그때는 이제 사실 사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생존 자체가 그거 먼저였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사자도 많고 그때는 실제로 못 먹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뭐 우울증 이런 것 자체가 애초에 고려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울하면은 네가 약하니까 뭐 강해지면 돼. 약간 이런 생각들이 많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먹고 살래? 그런 것도 못 받아서 어떡할래? 약간 이런 거라면 지금 분들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인이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면 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시간을 하려고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점점 이 시장이 넓어지고 이거를 원하는 사용자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그 웰니스에서 그 이제 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많이 공감됐던 건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러니까 건강한 그 웰니스적인 접근으로 이제 어떤 내 삶을 돌볼 줄 몰랐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을 해서 스트레스를 풀어요. 저는 일을 하는 게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에요. 그래서 진짜 바쁘게 사는데 제가 어느 순간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나 쉴게 하고 쉬잖아요. 근데 말은 쉰다 그러는데 결국 뭐 핸드폰을 뭘 보고 있던 책을 보던 카페에 가서 무언가를 해야 되라는 목적의식이 너무 뚜렷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고 나서 피로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나 쉬고 싶은 데가 안 사라지는? 그래서 저도 너무 많은 걸 느끼고 내가 쉴 줄 모르는구나. 그럼 쉬는 걸 내 스스로 체득하는 경험이 좀 반복적으로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조금 더 적극성이 커지긴 하는 것 같아서 참여해보고 싶어요. 저도 웰니스. 쉰다라는 거를 사전적으로 이거는 저 예전에 이제 개발을 할 때 저희 팀장님이 말해준 건데 주말에 뭐 했어? 라고 이제 했을 때 쉬었어요? 라고 하니까 뭐 했는데라고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안 쉴 거 아니에요? 그럼 쉰다라는 거를 쳐보래요, 국어사전에. 네. 그러니까 치면은 몸을 편히 두다라고 돼 있거든요. 너 몸을 편히 둔 거니? 라고 하니까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넌 논 거야, 쉰 게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쉰다라는 표현에 대한 거를 사전적인 의미대로 했는지를 보면은 대부분은 쉰다고 하지만 쉬진 않았어요. 놀았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도 듣고 나는 논 거구나. 쉬지 않았구나. 저희도 언어적 정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가끔 헷갈리는 것들이 있을 때 사전을 저도 이렇게 딱 찾아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 단어가 발생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게 정의를 무수한 언어학자들이 모여서 현상을 딱 언어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근데 약간 어른이 되는 과정 안에서 그런 상념적으로 알고 있던 단어를 이제 내가 찾아보고 꺼낼 수 있는 순간이 되면 그게 이제 어떤 자기의 경험이 체감됐던 경험을 언어화한다고 표현하는데
다들 잘 몰랐던 부분들을 이렇게 또 찾아보고 자기가 언어화하고 또 학습하고 공부하게, 체감하면서 공부하게 되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구조들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웰리스의 어떤 그런 마인드풀리스와 자기 정서를 조금 알아가는 그런 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 되게 공감이 되네요.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그거 찾아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아까 그 부모님, 할머님 세대, 그러니까 저희 윗세대 분들이 생존에 좀 급급해서 압축적인 성장을 겪으면서 이런 병폐를 저는 지금 시스템적으로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걔 중에 하나가 할머니랑 되게 말씀을 많이 들어보거나 이야기를 해보면은 한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언어화되지 못해서 그렇게 나타나시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정적으로 못 털어내는 거죠. 이게 뭐라고 정의를 못 내리는 거예요. 언어화가 안 돼서. 근데 그분들이 보면은 이제 국어 교육을 제대로 뭔가 못 배우셨거나 그거를 이 감정이 어떻고 이게 무엇의 뭔지를 형체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의 역할이 이런 식으로 감정 정리나 이런 거 되게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다양한 형태로 풀어내는 방식? 그런 것도 나의 어떤 쉼이나 다른 것들을 풀어가는 방법을 찾아가는 그 여정 자체가 웰리스의 어떤 한 과정인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잘 알아가면 너무 좋은 거죠. 자기한테 맞는 방법 찾는 거라. 진짜 이제 들어보다 보니까 또 궁금해지는 건 디바이스가 있잖아요. 우리. 이제 저 디바이스는 사실 24년도에 계획을 했던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디바이스를 24년에 좀 기획을 하셨고 또 이어서 25년에 이제 준비되어 가고 있는데 25년에 대한 목표도 함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희 이거 디바이스. 가져오셨구나. 네, 가져왔어요. 되게 신기해요. 그 일반적인 뷰티 디바이스랑 다른 큰 특징이 하나 있죠. 달라요. 이거 피부. 네, 맞아요. 뷰티 디바이스인데. 사실 그거는 그 기존에 나와 있던 뷰티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1세대라는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그냥 기능을 하는 디바이스인 거예요. 그게 이제 뭐 고주파를 몇만 가지 써서 혈행 개선에 도움을 주던 콜라겐이던 아니면은 그 심혈관 쪽에 더 그 확장을 시켜가지고 이런 혈행 순환이 개선이 돼서 뭐 붓기라든지 아니면 뭐 다양한 형태들이 있잖아요. 활성화시키는. 그리고 뭐 근력, EMS 막 이런 것들은 그냥 그 기능을 하는 디바이스인 거고 저희는 이게 컨텐츠가 같이 결합이 돼서 이 컨텐츠 혹시 헤드스페이스라는 명상 앱 아세요? 그 넷플릭스 컨텐츠 중에도 있는데 인터랙션을 하면서 그 컨텐츠를 보면서 자기가 이제 명상의 초보자들이 그 흐름을 따라서 따라갈 수 있는 가이드 같은 역할을 대신 해요. 근데 저희는 이제 뭐 불면증이 좀 깊으신 분들 아니면은 좀 릴렉싱하고 뭔가 림프나 이런 부분에 이제 그 스트레스 받으면은 이 혈류 자체가 되게 유속이 느려지거나 아니면은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이 림프나 이런 부분들이 딱딱하게 굳거나 근육도 경직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릴렉싱하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저희가 호흡이나 이런 것들을 가이드하면서 이 디바이스에서 느끼면서 같이 따라갈 수 있는, 느낄 수가 있어요. 이 기기 같은 경우에 그럼 주 컨텐츠를 좀 어느 컨텐츠를 다루는지 또 궁금해져요. 컨텐츠.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웰리스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컨텐츠는 방대하잖아요, 사실은. 네. 예를 들어 그냥 음악도 그냥 우리가 원하는 음악, 듣고 싶은 음악을 들으면서 그런 나를 돌보는 시간을 갖는 것조차도 사실은 그게 저는 웰리스의 일부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콘텐츠 셀렉은 어떤 기준으로 좀 하고 계세요? 저희가 사운드 기반의 그 바이노럴 비트라고 그 명상 주파수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워킹이 되는 심신 안정에 좋은 주파수대, 뭐 아니면은 뭐 되게 다양한 주파수대들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컨텐츠 개발을 해놓은 저희 자사만의 컨텐츠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하는 그 음악을 셀렉을 해서 나 오늘은 좀 신나게 좀 하고 싶은데 그래서 뭐 비트가 센 음악을 들으면서 하고 싶다 이러면 그거를 이제 셀렉해서 들으면서 해보실 수 있어요. 리듬 타면서 해도 돼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단은 이게 선 런칭을 하고 그 두 번째로는 이게 핸즈프리로 웨어러블 기기를 여기 착용하고 하는 거를 하고 싶어서 최고다. 네. 너무 귀찮아. 네, 저희가 이게 이제 제가 라이브 방송을 켜서 홈케어에서 이제 저희 라이브 방송을 이제 따라서 이거를 같이 해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계획을 25년도에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게 생각보다 비용이나 이게 많이 드실 텐데 엄청 많이 들죠. 비용 말고도 진짜 24년도에 있었던 문제도 한번. 비용이랑 좀 연결되기는 하는데 이게 일단 제가 되게 운이 좋게 이런 디바이스랑 헬스케어 기기만 한 30년 동안 개발하셨던 이사님이랑 이제 같이 일을 하면서 저희가 대기업 거를 수주를 해서 먼저 시작을 했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컨설팅 이 기술 스택 안에서는 기본적인 것들은 1세대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도 이제 커스텀 개발이 가능한데 이제 저희만의 아까 말씀드렸던 전혀 다른 방식의 그 다음 차세대 모델인 거죠. 그 차세대 모델에 맞춰서 개발을 하던 도중에 컨소시엄으로 있는 업체가 좀 문제가 생기면서 외주사가 문제죠. 네, 그래서 외주사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제품이 너무 딜레이가 돼가지고 소송을 하네 마네 막 이런 지경까지 갔던 적이 있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딜레이가 좀 돼서 스트레스풀한 게 좀 있었죠. 그래가지고 뭔가 제가 내가 너무 잘 모르는 영역에 도전을 했나? 약간 이런 고민들도 했었고 잘 아는 영역이라고 제품 개발도 많이 해봤어가지고 잘 아는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또 제가 했던 제품 개발이랑은 좀 결이 살짝 다르고 신체에 직접 대고 막 10몇 분 동안 써야 되는 이런 제품이어서 굉장히 견고하게 시행착오를 막 겪으면서 이거를 구조화하고 시스템화해서 그런 저희랑 더 핏이 잘 맞는 사람들을 좀 찾아나가는 여정이었던 것 같고 되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그래서 굉장히 그 스트레스풀한 거를 조금 누르느라고 웰리스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이제 바꿔가면서 열심히. 이제 그럼 25년도에는 네. 어떻게 합쳐져요? 이 커뮤니티 웰리스 디깅 클럽이랑 디바이스 기기가 이미 합쳐져는 있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지금 굴러가고 있고 2025년에 연말쯤엔 좀 어떤 모습을 보고 싶으세요? 일단 거의 런칭이 앞당겨져 있기는 한데 저희가 일단은 원하는 거는 디바이스의 제일 문제는 이게 뭐 근력을 도와주는 뭐 몸짱이 되게끔 근력을 도와주는 기기던 뷰티에 너무 초점이 맞춰진 어떤 그런 디바이스를 구매를 하시던 안 쓰면 무용지물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쓰게끔 하는 게 저희 역할이고 그걸 챌린지로 이제 저희 안에 멤버십 프로그램 안에 같이 옵션으로 넣어서 이거를 어떻게 하고 뭐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이 사람이 관리하면 좋을지 데이터 분석을 초개인화된 그 초정밀 데이터 분석 토대로 이 사람한테 컨설팅을 초기에 드리고 거기에서 꾸준히 그 커뮤니티 안에서 이거를 계속 저희 기기를 쓰지 않더라도 저희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안에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좀 실천할 수 있도록 코칭 같은 역할을 하면서 그 커뮤니티들을 운영을 할 것 같고 기기 컴바인이 같이 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컨텐츠를 키고 라이브 방송을 키면은 이게 연동이 돼요. 그래서 그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뭐 같이 코칭하면서 말씀을 드려도 좋고 뭐 아니면 이 기기를 같이 쓰고 영상과 같이 결합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면서 원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느슨한 연대를 맞춰서 움직이는 것들이 저희 목표예요. 그래서 기술이 컴바인 되는 것들을 조금 저희도 PMF를 더 명확하게 보고 싶긴 해서 왜냐면 기술이 컴바인된 형태는 아니었고 다 좀 따로따로 웰리스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작년에 진행을 해서 돈을 쓰시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보람이 있기는 하긴 했는데
올해는 이제 디바이스랑 같이 연결돼서 여기에 대한 피드백을 좀 듣고자, 오프라인 공간에서는 아까 그 II 쪽에서 어떤 같은 이제 웰니스 복합 공간을 운영을 하고 싶어 하시는 대표님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제안을 드려가지고 같이 프로그램 운영을 그 공간에서 하고, 이제 떨어져 있을 때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 공간에서는 집에서 물리적으로 거리가 있어도 이런 걸 이제 기기로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 홈케어를 하실 수 있도록 케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오프라인 공간에서 이제 같이 이런 웰니스 소셜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온라인에서는 이제 제가 저희 단톡방이나 이런 챗방에서 체킹을 하면서 이런 프로그램들 기기를 대여해 드릴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렌탈하는 형식으로. 완전 새로운 형태의 네. 커뮤니티를 만드시는 네. 개념인 거네요. 되게 챌린지한 네. 거잖아요. 네. 엄청 걱정도 저는 되실 것 같고, 걱정은 따로 안 되시나요? 네, 걱정은 따로 안 돼요. 왜냐면 저희가 이번에 100일 동안 이 루틴 관련된 걸 하면서 그분들은 시즌 연장을 계속 하고 싶어 하셨었거든요. 원데이 클래스를 하셔도 정기 클래스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애초에 이쪽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해서 오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궁금해 하시고, 이번에 저희랑 이제 같이 고객사가 있어요. 그래서 고객사에서 상하이에 있는 되게 큰 중국 상하이 뷰티 페어에 같이 나갔으면, 엑스포에 나갔으면 좋겠다 하셔서 이제 제품 들고 나가서 해외 쪽의 반응 볼 때도 굉장히 반응들이 좋아가지고. 근데 일단은 누군가랑 또 대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누가 말하는 걸 또 듣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튜브 같은 걸 보면서 하면 금방 시간이 가잖아요.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노래처럼. 근데 이걸 혼자서 사실 들고 계속 뭔가 할 때는 이게 진짜 시간이 무한정에 굴레고 별로 무겁지도 않은 디바이스 기기 더 점점 무거워지는 것 같고, 하다가 귀찮아져서 안 하고, 맞아요. 오늘 할 게 꼭 누군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루는데, 그렇게 해서 다 이제 저는 이제 다 내다 버린 케이스라서, 그래서 좀 궁금해지는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진짜 이게 멋있는 도전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자동차 디자인을 좀 좋아해서 예전에 자동차 디자인 나오는 걸 보면은 이게 애초에 어떤 게 트렌드가 될 건지를 미리 4, 5년 전에 예측을 해서 그걸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큰 회사는 그나마 버틸만한데, 정말 작은 회사들은 디자인 한번 잘못하면 회사가 거의 매출이 급락하거든요. 그럼 그걸 다시 복구하기 위해선 4, 5년을 다시 새롭게 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저는 우리 이런 식으로 커뮤니티 만들고 유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끌어 나갈 거야 라는 걸 먼저 선두주자에서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신선하고 엄청 챌린지 하시지 않을까. 뭔가 저도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궁극적으로 자신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한국이 리딩하고 있는 분야가 뷰티이기 때문에 맞아요. 한국에서 테스트베드 시장으로 놔뒀던 거는 글로벌하게 저희가 가려고 생각을 해서 IP 투자로 지금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한국에서 유행한 것들이 한 2년 후에 뭐 말레이시아에서 유행, 아니면 1년 후에 중국에서 유행, 이런 식으로 저희가 준비한 탄탄대로를 토대로 이제 빵빵빵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더 사이클이 빨라지긴 했는데, 저희가 준비가 딱 되어 있으면 사이클이 빨라질 때 이제 어떻게 보면 흐름을 타고 쫙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저희가 새로운 것들을 좀 제안을 해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리고 너무 국한되어 있던 게 이제 기술이 새로운 축이 하나 생기는 형태여가지고, 이 기술과 새로운 형태의 디바이스가 또 나오면서 뭔가의 사용성이나 아니면 좀 조금 다른 형태의 피트니스 개념이 생기는 거를 기대하고 있어요. 저도 막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지금은 없겠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이런 말씀하신 시스템이 많지는 않지만 속속들이 다 약간 그런 요소가 숨어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운동할 때만 해도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 그 러닝머신이나 유산소 하실 때는. 근데 그게 조금 더
이제 정교하게 나의 뭐 체형 기반에 맞는 네. 어떤 걸 어시스트 한다라던가 아니면 이걸 할 때 이 운동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떤 요소, 컨텐츠적인 요소가 있다던가 아니면 이게 몸도 건강하긴 한데 사실 우리가 몸을 건강해 하는 이유는 내 신체 건강인데 신체 건강은 몸뿐만 아니라 육체와 정신 네, 모두를 맞아요. 의미하니 그럼 이 같이 아우르는 어떤 프로그램 이렇게 같이 좀 송출을 해준다거나 연동시킨다거나 커뮤니티적으로 그 시간대에 네. 헬스장에 각기 다 참여해 있는 상태겠지만 그걸로 이제 커넥션을 만들어줘서 다 다른 지구에 있지만 또 만날 수 있는 어떤 네, 챌린지를 맞아요. 행성해준다거나 너무나 무궁무진할 것만 같아서 그 다음 넥스트가 진짜 기다려줘요. 항상 여기 앉으신 분들한테 제가 하는 말이에요. 다음에 기다려줘요. 이제 연말에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너무 궁금하네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가치에 대한 건 이렇게 특별히 이게 가치가 가장 있어요라고 이렇게 분리 말하진 않으셨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그대로 웰니스인 것 같아요. 스스로에게도 그 필요성을 느끼셔서 어떤 삶의 정체적인 그 균형감, 네. 너무 나의 인생이 어떤 한 가지로 인해서 매몰되거나 아니면 너무 과하게 넘쳐나지 않게 덜어낼 수 있는 어떠한 형식의 삶, 진짜 단어 그대로 웰니스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뭔가 가치여서 이런 게 나온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이런 가치를 이제 지키기 위해서는 사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지만 현실적으로 벽에 부딪히는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네, 뭐 특히나 사업으로 그게 돌아섰을 때는 정말 좋은 사업 아이템이어도 냉정할 때가 있고 그거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실패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한 번씩은 또 삐끗삐끗 하면서 이제 그 성공에 가까운 길을 가시게 될 텐데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좀 순간이 있으실까요? 저희가 이게 아이템이 좀 특이해서 IR 덱을 엄청 공유를 막 이렇게 뿌리듯이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네. 혹시 모르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제 거를 안 뺏기려고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기는 한데 저희가 이제 가끔 가다가 심사위원분들을 어떤 소개로 되게 운 좋게 이렇게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너무 만연하다라는 이야기를 듣더라고요. 당연히 카피돼야 되는 생각을 가지고 시장에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게 약간 화가 나는 포인트인데 실제로 저희가 그런 거에 카피 이게 좀 특이한데 이런 기능을 유사하게 해서 나온 업체들이 한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상반기에 맞이한 다음에 뭐 어쨌든 특허나 이런 건 당연히 저희가 준비를 해놓긴 했지만 그 시장 대비에 대한 저의 마인드셋을 관점을 좀 바꿔야 되는 상황이어서 약간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돼야 되는. 근데 이게 그 다음 질문이 좀 이어져요. 그러니까 지속과 균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가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카피캣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도 지속성과 균형에 대한 게 좀 연관성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신규 사업이 나와서 그 사업이 잘 되고 그리고 한 3년쯤 되면은 비슷한 유사 상품이 엄청 많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약간 이제는 시장이 죽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큰 별반 다를 바가 없으니 이제 가격 싸움이 좀 과도하게 시작이 된다거나 한다고 저는 들었는데 근데 이런 현상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염두를 해두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지속성 그런 것들을 갖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려고 하시는지도 궁금해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려서 좀 나눈다고 하면은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택을 뭔가 받거나 부정적인 의견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 그 부정적인 의견을 조금 구조화해서 들어보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 사람이 개인적인 불안이나 어떤 질투에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영역이 나는 정말 잘 됐으면 이쪽에 그 비즈니스가 생태계가 이렇게 이루어져서 해주는 얘기라고 하면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방어책을 1, 2, 3 잡으면 되거든요. A안, B안, C안을 잡아놓고 어느 정도 감당이 되는 그림을 그려놓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최대한 피드백을 해주면 들어보는 편이긴 한데 그 어떤 의도로 이야기를 하는지를 좀 들어보는 편이고
저의 에너지를 테이크해서 가져가는 스타일의 메신저라고 하면은 좀 거리를 멀리하는 그게 맞다고 좀 생각하는 거고요. 왜냐면 자기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시장 상황이 또 바뀔지도 맞아요. 모르고 사실 스타트업들은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에너지를 가지고 빠르게 시장을 테스트해보면서 멈추지 않고 가야 되는 그런 맞아요. 네,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비즈니스에 꼭 맞는 모델을 모델을 찾으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순항일 수가 있거든요. 저희와 궤를 함께 할 수 있는 분들과 이야기를 또 나누면서 디벨로핑 하는 거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이제 부정적으로 되게 생각이 가득 차면은 그 우울증 있는 환자들 자체도 대표님들도 우울증 걸리실 수가 있는데 공황장애나 긍정적인 말이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뇌의 흐름 자체에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주입식으로 그런 확언을 듣습니다. 긍정 확언을 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난 할 수 있다. 네, 약간 그런 자기 세뇌 영역 그런 것들을 저 맨 처음에 그렇게까지 이랬는데 정말 해보면 달라요. 작년, 재작년 이걸 준비하는 시기만 해도 또 가족 그 아버지가 당뇨병이 되게 20몇 년 동안 있으셨는데 당뇨가 이제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지면서 뇌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건강검진에서 굉장히 급박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사업은 막 소송을 걸어야 되고 막 직원들도 막 스트레스풀한 그런 상황들에서 이제 제가 평정심을 가지고 이걸 하나하나씩 스텝 카운트를 밟아가면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생각을 했을 때 그 확언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 한번 글로 적어보거나 텍스트화해서 이거를 이제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그림을 꾸려 나갈 건지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해보면서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가졌던 것 같고. 네.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이제 사전 질문했었던 것 중에 고민이나 화두가 되는 거 혹은 요즘 가장 자주 생각하거나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뭐세요? 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적인 시선과 그런 해보지 않은 자들의 말에 너무 흔들리지 않도록 스스로에게 충분한 확언을 주고 그리고 내가 진짜 이 의견에 대해서 정말 수렴해야 하는 부분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인 시선으로 계속해서 필터 작업을 해서 보려고 하고 네. 수용도 할 부분은 수용하지만 버릴 부분은 과감히 버려내기도 하는 작업을 하신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들어보면서 저는 오늘 이제 저희가 거의 이제 인터뷰의 막단에 왔는데 웰니스를 시작하게 되신 계기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거에 대한 필요성이 매우 강하셨던 분이잖아요. 네. 진정한 웰니스에 대한 게 약간 한국엔 좀 부재하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었는데 이걸 전체 다를 정말 포괄적으로 좀 생각하시는 분이 심지어 거기에다가 이제 한국에서 가장 잘 리딩하는 뷰티 분야에 있는 IT 디바이스를 또 접목을 했다라고 하니까 조금 더 흥미로워지는 것 같고 거기에 우리가 단순히 표면적으로 이 웰니스가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말 한 번 잘하면 되게 좋은 건데 말 한 번 잘하기만 하고 속 안에 뭐가 알맹이가 없으면 너무 사기 같은 그냥 말만 번지르르 하네?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그걸 분석적으로 접근해서 이게 왜 진정 필요한가를 이제 대표님께서 느끼셨던 깊이만큼 그 고민의 깊이만큼 많이 이렇게 표면으로 올라오고 있는 브랜드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제 정리 너무 잘해주시네요. 막 얘기했는데. 저희 너드 컨테이너도 또 커뮤니티인데 이런 CEO 괴짜분들을 이제 다양하게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되는 기회가 생기실 텐데 앞으로 너드 컨테이너에서는 좀 어떤 분들을 만나는 기대가 되시는지도 좀 궁금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최근에 제가 주체성 있게 사업을 시작하면서 더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는 것 같거든요. 그거는 정말 조직에 있을 때보다 능동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도와줄 수 있는 시너지 많은 분들이 또 다른 분들을 연결시켜 주시거나 뭔가 서로 도와줄 수 있는 방향들 그런 거를 같이 으쌰으쌰 하는 것들에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그런 시너지에 대한 것들을 저도 이제 같이 찾아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라고 하면은 도움이 되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머드 컨테이너 안에서 그런 시너지들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왜냐면 직접 다 행동하신 분들이니까. 맞아요.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에서 그 산출물이 뭐든 어쨌든 일단 행동을 해보셨던 분들이니까 저는 맞아요.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조금 건실하게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을 만나면 좋을 것 같다. 저희 이제는 마지막 질문은 성우님께서 항상 해주시는데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매번 하는데 부끄럽지만 제가 매번 하는 말이 꿈을 꾸던 사람이 꿈을 이루고 있고 이제 누군가의 꿈이 되려고 한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이렇게 꿈을 이루고 계시는 가정 속에서 저희가 컨테이너잖아요. 그래서 이 컨테이너에 자기가 보고 싶은 것과 남이 나의 컨테이너 봤을 때 어떤 게 보였으면 하는지, 어떤 걸 담고 싶은지 항상 여쭤보고 있어요. 그래서 희연 대표님은 만약에 컨테이너에 뭔가를 담는다면 어떤 걸 담고 본인이 보고 보여주고 싶은지 그 얘기를 하면서 인터뷰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버티는 것보다는 회복하는 거에 중점을 좀 두는 삶. 그래서 싱그러움을 잃지 않는 삶.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나이가 드신 분들이랑 이야기를 해도 싱그러운 느낌의 결의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있는데, 그 싱그러움은 나이에서 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관점에서 오는 게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잃어봤던 유경험자로서 이제 저희 라이프메티카랑 이제 제가 추구하는 웰니스 방향이랑 같이 연결해서 본다고 했을 때 그런 싱그러움을 잃지 않는 삶에 대해서 버티기만 하지 마세요. 이런. 근데 정말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그리고 그냥 일반인 분들한테도 너무 중요한 말이고, 특히 창업을 하시고 사업을 1인 사업 하신다던가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면 1인 5, 6인분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쉼이 필요하다는 걸 느껴도 병원 가서도 일하거든요. 맞아요. 저 네. 링겔 맞고 응급실에서도 막 일하고. 맞아요. 근데 그럴 때 사실은 한 번쯤은 진짜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컨테이너가 되어주시는 것 같아서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영광입니다. 우리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긴 시간,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한 번 더 마지막 슬레이트 딱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희연님. 그냥 좋아하는 걸 좋아하면 안 돼요. 진짜 최선을 다해 좋아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거를 그냥 취미로 향유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봐야 이게 돈이 되고 내 브랜드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좋아하는 걸 최선을 다해 좋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 같고,